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특히 숙제를 언제 하냐에 따라서 공부의 능력이 확실히 향상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학 숙제를 언제 하죠? 학원 오기 바로 직전에 매우 바쁘죠. 바쁘죠. 엄청 바쁘죠. 스르르르 다 못해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첫 번째, 급하기 때문에 문제에 집중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빨리 돼서 풀기 때문에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물론 많이 틀리겠죠. 실수도 많겠죠. 자, 그러면 틀리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고치는 시간도 많아지겠죠. 그럼 오답 시간이 또 길어져요. 그러면서 숙제 시간이 더 길어지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많이 틀렸기 때문에 매우 상심이 크죠. 나는 공부를 못하나 봐 라고 됐죠. 자, 그렇게 하지 않고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순서를 매겨볼까요? 자, 수학 수업을 보면, 자, 월요일날, 보통 우리가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수학 수업을 하면, 영어 학원은 보통 화목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통 학원이 잡혀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수학을 오늘 했어, 월요일날. 자, 그러면, 숙제를 언제 해야 해? 수업 끝나고 그날 바로 해야죠. 수학 머리가 지금 한참 잘 돌아가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그걸 살려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때 해야죠. 맞아요? 그리고 수학 그 다음 날은 영어 공부하죠. 영어 해요, 영어. 영어 가는 날은 영어 하세요. 영어 수업 끝나고 마찬가지로 영어 수업 때 깔끔히 마무리 지어놓고, 그러면 수업 시간이, 그 다음 수업 시간이 왔을 때, 어머! 이전에 했던 거를, 숙제를 이틀 전에 해가지고, 잊어버렸어? 그러면 잠깐 수학 수업 전에 복귀해주면 되죠. 수학 수업은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것부터 일단은 먼저 볼게요. 수학 수업은 일단 개념을 듣죠. 자, 1번 개념을 듣겠죠. 개념을 들어요. 개념을 듣고 항상 우리는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의심해야 돼. 왜? 그러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개념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풀이를 바로 들어가죠.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들어갈 거예요. 보통 선생님들이 개념과 문제풀이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잘 하기가 믿고 그렇지 않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죠. 꼭 해야 합니다. 문제풀을 풀 때 그냥 하고 풀고 있으면 안 되고, 푸는 걸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개념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지, 이 개념과 이 문제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문제를 왜 이렇게 풀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문제풀이를 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풀이는 선생님이 하는 문제풀이에요.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한 거잖아. 꼭 선생님이 문제 풀었는데 자기가 다 풀었다고. 자기가 푼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설명이 끝나고 꼭 혼자 스스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안타까운 게 있죠. 여러분은 문제풀이를 들을 때, 개념을 들을 때 꼭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막 열심히 적는다? 막 적어요, 열심히. 선생님 문제 풀고 있는데, 문제 풀고 막 설명하고 있는데 열심히 적어요, 열심히. 뭐 하는가 봤더니 선생님 풀이를 그대로 베끼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끼고 있어요, 이렇게. 또는 선생님이 문제 풀다가 이제 계산하는 과정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빨리 계산해서 대답하려고 막 곱하기, 나누기, 나 저 잘해, 연산 엄청 잘해 막 이러면서 그걸 막 계산하고 있어.
왜? 저요! 2번이요! 대답하려.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요. 답은 답지에 다 있습니다. 답지에 다 있어요, 답이. 정답 딱 적어줬다? 2번. 딱 적어줬다? 자, 그래서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이 문제 풀이가 설명을 잘 듣고, 그거를 혼자 풀 때 이것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혼자 풀 때 이 설명들이 기억이 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수업을 일단 들어야 되고요. 자, 문제를 풀었죠. 그러면 바로 집에 가가지고 뭘 한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수학 숙제를 하죠. 그리고 숙제가 끝나고 이제 쉬어. 영어하고 뭐하고 이렇게 쉬었다가 수업이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아니면 시간 더 많이 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개인 상황이 따라 다르니까. 어쨌든 아주 짧게나도 수학 수업 전에 개념 복기를 해야 되는데, 저번 수업 시간에 뭘 했는지, 그거를 이번 수업 시간과 연결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복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하죠. 이 수업을 안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게 수업이 바로 숙제 원자들이구나. 자, 그 수업을 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자기 열심히 숙제 해갖고 왔잖아요. 다 알지 않을 거잖아요. 다 알 수도 있어. 자, 꼭 오답을 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해서 100%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은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딱 시험지를 줘보면 진짜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테스트를 꼭 봐야 되겠죠. 끝.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스트를 보는 날이 있어. 학원에서. 그날은 학원에서 공부를 한 걸까 안 한 걸까? 매우 애매하긴 한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에 가까워요. 그럼 뭐 했어? 공부하려고 준비했어요. 어떤 공부? 이전에 배웠던 거를 확실히 알고 있는지, 혹시 내가 모르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실력이 늘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물론 테스트 역시 문제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실력이 늘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테스트는 뭐하기 위한 과정이다? 내가 잘 공부했는지 확인하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앞으로 수업을 어디를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게요. 먼저 개념을 듣고 이해를 하면서 일단 0%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그럼 0%에서 개념을 막 들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지식을 끌어올려야 되냐? 한 약 30% 정도까지, 30% 정도까지 개념을 듣고 내가 이제 그렇구나, 알겠어, 그런가 보다까지 했죠? 그러면 그거를 바로 문제풀이로 적용을 하면서 30%를 더 채우죠. 그래서 60%가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대신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나도 선생님처럼 잘 할 수 있는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70%에서 75%, 일단은 70%까지라고 쓸게요. 일단은 여기서 70%. 안 보이죠? 안타깝습니다. 자, 7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업을 딱 끝내면 돼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집에 딱 가잖아? 그러면 70%가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봐요. 딱
학원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뭐라 했는데 뭐라 한 것 같긴 한데 열심히 한 거야. 그냥 열심히 뭔가 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집으로 돌아와서 숙제를 딱 하려고 책을 딱 펴잖아? 그럼 아까 그 70% 상태가 아닙니다. 안타깝죠? 60%. 60%. 최대한 엄청 빨리 해도, 엄청 빨리 한다 해도 60% 상태예요, 현재. 내려갔어, 더. 그러면 왜 숙제를 빨리 하라 그러니? 자, 이때 60%인데 이 다음 날 하면 어떤 상태로 돌아가 있겠어요? 40%, 30%가 돼 있어요, 이제. 그때 숙제를 하게 되면 어떻겠어? 엄청 틀리겠죠. 다 잊어버렸죠, 지금. 60% 상태에서 숙제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일단은 60% 상태에서 숙제를 해서 자기가 계속 연습을 하면서 반복을 하면서 끌어올리죠. 한 85%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15%는 어떻게 해? 15%는 어떡하려? 한 번 들은다고, 한 번 푼다고 막 다 알아버려? 그럼 천재게? 그래서 나머지 15%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 말 이거 하면 아까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기억이 없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훅 내려간다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까 금방 집에 오면서도 10%가 줄었는데 하루가 지나면 50%가 줄어서 35%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생님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상의 성취율을 가지고 그만큼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는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잘 잊어먹지 않아요. 그리고 잊어먹었더라도 한번 딱 보면 바로 기억이 나. 그런데 어설프게 막 30%, 40% 어설프게 한 상태에서 멈추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안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으면 하루가 지난다고 해서 바보가 되지 않습니다. 바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심하게 해도 75% 정도, 뭐 10% 정도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 전에 뭘 하죠? 수업 복기를 하죠. 그러면 이때 열심히 수학 숙제를 했다면 한 80으로 줄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죠? 80%였으니까 복기를 하면서 다시 기억납니다.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풀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번 수업 내용 복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5% 어떡할 거예요? 몰라. 계속 몰라. 그래서 오답을 하면서 숙제 오답과 질문을 하면서 나머지 10%를 외워주면 되죠. 그래서 숙제 오답과 질문을 하면서 90% 정도 되는데 95%면 더 좋겠죠? 95%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다 끌어올려지진 않아요. 근데 테스트는 이제 확인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95%까지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그런지 알고 봤더니 70%밖에 몰랐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로 95%까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죠. 나머지 5% 나 100점 받고 싶은데 5% 어떡할 거예요? 5% 뭐 할 거죠? 시험 기간에 나머지 5% 완성하면 되죠. 그때 한 번에 다 막 이게 한 번에 다 막 100%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요렇게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뒤집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빨리 바꿔서 토요일, 이번 잠깐 출연이 필요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빨리 뭐 안 했던 숙제라는 거 이거 맞춰가지고 이 패턴으로 돌려놓읍시다. 한 번 돌려놓잖아요? 그럼 너무 편해. 숙제 시간이 줄어. 이렇게 확 줄어. 그리고 맞는 개수도 늘어나. 거기에 실력도 늘어나. 이렇게 순서만 바꾸면 되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자, 그래서 여러분 뭐 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많은 효과를 올려야 됩니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 패턴과 숙제 패턴을 꼭 바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